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 만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 이제 선거 다가오는 가운데 두 번째 토론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 후보 되기 위해서 바쁜 행보 펼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바쁜 일정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자, 일단 토론 네. 배틀에서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계속 토론하시면서 이제 네. 경제 후보들이 이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저도 네. 사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년 전에 이제 스스로 탈퇴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여러 차례 자리를 걸었던 점에 대해서는 뭐 깊이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 다만 그 본질이 문제인데 예. 그 선별적인 복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는 아마 영원한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면서 또 피해 본분만 줄 거냐 아니면은 다 나눠줄 거냐 이거 갖고 지금 집권 여당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금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또 제가 안심소득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예. 아마 영원한 숙제일 거고요.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1,000조를 육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아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 논쟁을 언젠가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예. 자, 내일 토론회 이번엔 정말 1대1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네네. 상대가 또 나경원 후보고요. 그렇죠? 예, 오늘도 또 있습니다. MBC 네. 100분 토론. 예. 오늘은 어떤 토론회죠? 100분 토론이 있습니다. MBC에서. 네. 그렇습니까? 후보 4명이 다 나갑니다. 오늘 4명이죠. 오늘 그 토론회에서는 뭐 특별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비해서? 특별한 준비는 없고요. 예. 제가 냈던 공약 또 상대방 네. 후보들 공약 공부하려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특히 내일이 이제 더 주목받는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요즘 보면은 1대1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넌지시 또 자기가 1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준비 구체적으로 좀 다른 전략 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 명을 뽑는 거는 서울 시민 여론조사거든요. 예. 100%.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당 여론조사가 같이 껴 있어서 순위가 좀 달랐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1위였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전에요. 최근에 다른 제3지대 특히 안철수, 금태섭 후보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건? 예, 전 사실은 나중에 봐서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봤는데요. 예. 느낌이 자유로운 토론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격론이 오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어서 조금 좀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미리 주제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자유대련이라기보다는 이 스포츠 게임으로 치면 약속 대련 비슷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렇게 요구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금태섭 후보는 잘 토론을 원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마지막에 이것도 준비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금태섭 후보가 당시에 퀴어 축제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거 뭐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논란이 좀 그래도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일단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이제 큰 틀에서 성소수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의 원칙부터 일단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또 차별은 없어야 된다. 차별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큰 원칙에는 저도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 입장부터 밝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퀴어 축제가 그 서울광장이나 뭐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도심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그 알고 보면 서울시에는 이걸 결정하는 기구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 광장 사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요. 예. 예.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심의 그 사용 그 규칙이 있어요. 예.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목적일 때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게 뭐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야권 단일화 후에 그 선거 판세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죠? 예. 예. 어떤 말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쪽 민주당 후보 진영에는 후보가 2명인데 이제 좀 격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네. 이쪽 야권 진영에는 지금 후보가 우리 당에 4명, 네. 중간지대 2분 해서 6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쪽은 지지율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고 제3지대 후보가 정해지면 좀 이제 결집할 거고요. 양쪽으로. 예. 네. 그리고 또 그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또 결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께서 뭐 최종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가 되신다면 예. 아마도 이제 맞붙을 상대로 이미 상정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네. 공약 이제 가지고 특히 그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뭐 당장 1대1 공약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서라기보다도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선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약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예. 그분 공약 중에 조금 좀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공약이 눈에 보여서 비판을 좀 했어요. 네. 그게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예. 근데 토지 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소유 땅이 있어야 가능한데 예. 아무리 찾아봐도 15,000가구 이상 공급할 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토지 임대부로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러시길래 이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더니 예. 그럴 때마다 좀 인신공격적인 반응이 돌아와요. 뭐 예. 성질이 급해 보인다. 뭐 예. 무상급식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예. 아이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토론을 정책 공개 토론을 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질이 급하다. 실제로 급하십니까? 저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세훈 후보께서는 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DMC의 133층 랜드마크 조성 사업 재추진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게 해당 부지가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8사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 2,000가구 그 건설하기로 한 부지 아닙니까? 이쪽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거기가 그 상암 DMC를 처음에 제가 계획을 하면서 예. 그 랜드마크 부지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 랜드마크 부지가 왜 필요하냐면 예. 거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디지털 미디어를 컨셉으로 해서 앞으로 그 첨단 산업 그 비즈니스 기능을 유치한다는 게 예.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사시는 주거가 일정 부분 또 배후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뭐 아쿠아리움, 오피스, 뭐 호텔까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고층 빌딩이었는데 예. 기왕이면 초고층을 기획했지만 사실은 초고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0층 이상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부권에는 그 산업 직접지도 없고 비즈니스 타운도 없어서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하세요. 그쪽 주민들이. 예.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 배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 땅을 좀 써서 여기다가 한 2,000가구 정도의 그 임대주택도 넣고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충분히 그 물량을 다 집어넣는 건 힘들지만 어차피 이 랜드마크 빌딩, 초고층 빌딩의 주거 비율이 20%였기 때문에 예. 그 협상을 해서 그 중간에 타협점을 모색할 만한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이게 그 대우 컨소시엄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주거 비율 20%를 고집하는 바람에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거는 이제 서울시 기준이죠. 주거 비율 20%를 꼭 집어 넣어라. 이런 기준 때문에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나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주거 비율을 조금 높이고 예. 또 임대 아파트 비율도 좀 조정을 하고 해서 예. 충분히 타협점을 찾아서 건설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주거 비율 높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또 그 지역 교통 문제가 또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예. 그 지하철역하고도 너무 멀고요. 예. 그래서 주택이 더 들어오면 여기 교통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런 하소연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데 네네. 국민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네.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중에 하나 보니까 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캐스팅 버튼 유권자 주로 서남권 네. 50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남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서울시를 먹여 살리던 곳인데 지금은 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도 슬럼화되고 이 오래된 공장들 때문에 이제 전체 이미지가 좀 훼손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서남권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뭐 마곡지구도 개발해 넣고 고척 스카이돔이나 서서울 호수공원 이런 걸 만들어 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기반 시설은 계속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서남권 지역의 제일 큰 문제는 이 경부선 구간이 지역을 단절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중장기 계획이되겠습니다마는 영등포역에서부터 금천구청역까지 지하하고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면 그곳의 어떤 그 산업시설을 좀 비즈니스 타운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중공업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이 사실은 이제 용도가 좀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어떤 획기적인 그 용적률 그 변화 같은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 용적률을 한 400%, 500%좀 올려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게 되면 예. 산업 기능도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가 주거도 좀 낙후된 편이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도 좀 활성화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서남권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